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강필성 교수입니다. 자, 학부 데이터 분석을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의 이제 그래프 파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난 두 번의 시간 동안에는 R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는 그래프 패키지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그림들을 그리는 방식을 연습을 해봤는데, 이번 시간부터는 조금 더 이제 팬시한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패키지인 ggplot2 패키지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그림을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ggplot2 패키지라는 거는 뭐냐면요, 그래프를 이제 생성을 하고 선언적으로 이제 생성을 하는 건데, 이 Grammar of Graphics라는 이 그래프를 그리고자 하는 어떤 일련의 문법을 지켜가면서 그려가는 과정이에요. 지금까지 봤던 이 그래프를 그렸던 기본적인 방법론에서의 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하나씩 하나씩 에디티브하게, 그러니까 더해가면서 기존에 있는 그림에다가 뭔가를 추가적으로 더하는 관점으로서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지금 이해가 안 돼도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고요. 같이 한번 그려보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먼저 제공을 해주고 ggplot한테 ggplot2 패키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변수들을 우리가 보는 시각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매핑을 할 건지, 그리고 어떠한 그래피컬한 이제 그 요소들을 사용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선언을 해서 넘겨주면 ggplot2 패키지가 그것들을 받아다가 내장되어 있는 기능들을 사용을 해서 화면에다가 이제 그래프를 출력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러한 이제 그 예제 그림들이 여기 나와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런 그림들을 모두 ggplot2 패키지를 이용을 해서 그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워낙 내용이 많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치트시트라는 것도 존재를 해요. 그래서 ggplot2 치트시트로 이제 구글 검색을 해보면 어떠한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한 상태가 무엇이고, 그걸 통해서 어떠한 기능들 또는 명령어들을 사용을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또는 지금 현재 왼쪽에 보이고 있는 그림들이 이제 생성이 되는지를 간략하게 요약본 형태로 저장을 해 놓은 게 이 치트시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같이 한번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 스크립트 기준으로는요, 7-3의 R Graphics ggplot2 Part 1입니다. 이 ggplot2 패키지라는 거는 조금 더 보면 Tidyverse라는 이제 R 패키지의 그 일환이에요. 그래서 패키지 위에 어떤 묶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이거를 인스톨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Tidyverse라는 패키지를 인스톨하거나, 또는 ggplot2를 인스톨하거나, 또는 이제 development tool을 인스톨한 다음에 실제 가장 최신 버전의 소스를 내려받아서 여러분들의 PC에서 컴파일을 해서 사용하는 방식, 세 가지 방식 다 가능한데 기왕이면 크게 문제 없으면 첫 번째 방식으로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강의와 다음 강의에서 사용이 될 R 스크립트는 사실은 여기 지금 현재 15번째 라인에 있는 이 웹페이지에서부터 많이, 거의 대부분 사실은 이제 참고를 해서 따왔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이렇게 complete ggplot2 튜토리얼 해가지고 나와 있는 부분들 있죠. 이것들을 한번 하나씩 하나씩 참고 삼아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뒤에서 이제 보시면 top 50 ggplot visualization 해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의 그림들이 막 나올 텐데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통해서 이걸 보고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본 다음에 그 그림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게 마지막 숙제로 이제 출제가 될 겁니다. 마지막 과제로 출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ggplot2라는 이 방법론의 이 패키지에 그림을 그리는, 그래프를 생성을 해내는 것에 대한 신텍스, 문법을 차근차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9번째 라인부터 이제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보면 옵션에서
SCIPN 이렇게 해서 999 나와 있는 게 뭐냐면요, Scientific Notation이라고 해서 1 곱하기 10에 지금 여기서 보시는 1, 2 플러스 06이 1 곱하기 10의 6승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우리가 보는 대로 그냥 큰 숫자는 숫자 그대로, 소수점 이하도 소수점 이하 그대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하지 않을 경우에는 숫자가 일정 수준 이상 커버리면 지금 여기 주석에서 보시는 것처럼 Scientific Notation으로 변환이 자동으로 돼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옵션을 이렇게 해주고요. 20번째 라인을 실행을 해서 ggplot2 패키지를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번째를 보면요, 여기에 있는 이제 명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데이터가 미드웨스트라는 데이터를 불러오면서 컴마하고 패키지라고 해서 명시적으로 해당하는 패키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줄 수가 있죠. 만약에 다른 패키지에서 ggplot2 패키지가 아닌 다른 패키지에서 이 미드웨스트라는 데이터만 불러오고 싶어요. 그러면 ggplot2를 전부 활성화하지 말고 이렇게 21번째 라인에서 있던 방식으로 내가 필요한 데이터와 그 데이터가 존재하는 패키지를 함께 지정을 해주면 해당하는 패키지를 library 명령어를 통해서 활성화를 하지 않더라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21번째 라인 실행을 한 다음에 실제로 한번 보면요, 이게 미국의 이제 중서부 지역의 카운티라고 되어 있죠. 우리말로 하면은 뭐 어느 정도 행정구역이 될 겁니다. 요 카운티별로 스테이트 주는 어디에 있고 area 면적은 얼마나 되고 population total은 얼마나 되고 population density 뭐 이렇게 킬로미터당 인구 밀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백인의 인구, 그 다음에 흑인의 인구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변수화되어서 나와 있는 이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는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를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는 말고요. 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숫자형 데이터도 있고 범주형 데이터도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과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재미있는 데이터를 직접 웹에서 수집을 하거나 다운로드 받거나 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만의 데이터를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자, 다시 스크립트로 이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ggplot2의 이 문법, 신텍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기본 우리가 앞선 2시간 동안 했었던 R에서의 기본 그래픽 기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과 다른 점은 뭐냐면 ggplot2는 반드시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했었던 우리 기본 그림 같은 경우에는 기본 그래픽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입력으로서 벡터들을 받아도 그림이 그려졌어요. 그런데 ggplot2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데이터 프레임이나 티블의 형태를 받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플롯을 그대로 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플롯 자체를 한꺼번에 다 그리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그림 먼저 그리고 점 찍어 놓고 그 점 위에다가 타이틀 달고 하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그려갈 수 있어요. 이거를 이제 레이어 또는 theme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혹시나 포토샵에서의 레이어를 알고 있는 학생들은 뭐 금방 어렵지 않게 할 것이고요. 그게 모르더라도 단순히 한꺼번에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하나씩 필요한 그 시각화 결과물들을 덧대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스크립트로 같이 한번 가볼게요. 제일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볼 거냐면 ggplot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뭔가 초기화를 해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ggplot2라는 명령어가 지금 먼저 되어 있죠. 첫 번째로 들어오는 게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항상 첫 번째로 입력받는 게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그래서 미드웨스트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지금 우리가 입력으로 받고요. AES가 aesthetic의 이제 약자인데, 첫 번째 X축은 area를 표시할 것이고요. Y축은 population total, 전체 인구 수를 표시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프레임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area라는 변수와 Y축에 표시되는 pop total이라는 변수는
미드웨스트라는 데이터 프레임에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이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area라는 변수 여기 있고요. population total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지요.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26번째 라인을 실행을 이렇게 해보면 아무것도 안 그려지고 그림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빈 그림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방금 전에는 제가 어떤 이제 다른 그래프에 대한 세팅을 좀 다르게 한 부분이 있어서 이 왼쪽 하단에 있는 그림이 이제 하얗게만 나왔었는데, 이걸 다시 한번 설정을 다시 해서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보시면 area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x축이고요. pop total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y축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긴 했는데 아무것도 안 그려져 있어요. 여기서는 왜 그랬냐면, 그림을 그려라 ggplot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미드웨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area라는 변수가 x축이고 pop total이라는 변수가 y축인 그림을 그려라 까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그리라고 우리가 아무런 명령을 주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블랭크 플롯이 이제 그 빈 그림이 그려진 겁니다. 우리가 x축과 y축을 명시를 했지만 거기에는 점이나 선들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ggplot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떠한 그 그림을 그릴 것이라는 가정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한 형태의 그림을 그려라 라는 입력을 명시적으로 줄 때까지는 그냥 x축, y축만 설정을 해놓지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이렇게 뿌려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더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지금 보면 additive라고 말씀을 드렸죠.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림을 덧대 간다. 26번째하고 29번째를 이제 그 코드를, 스크립트를 살펴보면 다 똑같은데 플러스해서 geom underbar point라는 명령어가 되어 있어요. 이 geom이라는 명령어를 이제 눈여겨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뒤에 언더바 나온 다음에 어떤 식으로 표현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그림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있는 이 명령어는 뭐냐면 scatter plot, 다시 말하면 점을 찍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안에 사실 인자가 뭐가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갔으니까 디폴트 값을 집어넣으면 어떤 방식이 되냐면, 아까는 x축과 y축만 그려져 있지 데이터가 표시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검정색 점들로 데이터가 표시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additive라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반복적으로 지금 처음 보는 학생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제 보자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더 볼게요. 31번째 라인은 g라는 객체에다가 뭐를 집어넣냐면, 아까 ggplot을 통해서 x축, y축을 설정했어요.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더하기 한 다음에 geom point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scatter plot, 점을 그렸어요. 여기까지가 방금 전까지 한 거예요. 거기다가 뭐까지 했냐면 geom smooth라는 거는 뭐냐면 주어진 데이터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 대표적인 선을 그리는 건데, 여기서의 메소드는 LM에서 리니어 모델이거든요. 리니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형 회귀 분석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아직 1학년이기 때문에 선형 회귀 분석이 뭔지 모르니까 그림만 그냥 볼게요. 가장 데이터를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어떤 직선을 만들었다,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면 돼요. 이 세 개를 한꺼번에 하면 아무것도 지금 변화가 없죠. 왜냐하면 아까와는 다르게 g라는 객체에다가 이걸 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입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명시적으로 plot g라고 그려주거나,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점들이 그려지고요. 파란색 선이 결국은 population total을 y로 놓고 area를 x로 놓는 y는 ax 플러스 b라는 직선을 찾은 것이고요. 지금 주어진 데이터가 좀 아웃라이어, 여기서 보면 이상치들이 있기 때문에 되게 이상해 보일 수도 있는데 특정한 공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장 적합된 직선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음영은 해당하는 그 에어리어가 주어졌을 때 95% 신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계에서 아마 신뢰 구간 배웠을 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시 26번째로 돌아가서 하얀색으로 만들었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31번째를 실행을 했어요.
플랫 G라고 하지 않고 그냥 G를 클릭을 해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해당하는 객체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플랫 괄호 열고 G를 표시하거나 그냥 객체 자체를 콘솔 창이나 저기 스크립트 창에서 불러온 다음에 실행을 시키면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X축과 Y축에 대해서 범위를 한번 설정을 하는 방식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범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 방식은 내가 원하는 범위 밖에 있는 데이터를 아예 물리적으로 그림을 그릴 때 지워버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똑같이 38번째 라인을 보면 지금까지 했었던 내용이에요. X축을 에어리어로 놓고 Y축을 population total로 놓고 스캐터 플롯을 그린 뒤에 해당하는 점들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선형식을 추정을 해서 그 직선을 그려줬어요. 그게 38번째 라인의 1입니다. 그런 다음에 43번째를 보면요. G 더하기 해가지고 X림이라는 게 X리밋이에요. 지금 현재 그림 아까 만들었던 거 보시면 X축이 0.00부터 해서 한 0.1 정도 1보다 조금 더 큰 부분들이 지금 나와 있죠. 여기가 0.99, 0.6이니까 0.15 정도 되면 여기가 0.15가 될 거예요. 0.105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점 하나를 아마 제외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Y 리밋이 10만이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쪽을 이렇게 그려보시면 여기에 있는 10만을 축으로 해서 이거보다 위쪽에 있는 점 하나, 둘, 셋, 4개가 아마 지워질 겁니다.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실행을 하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X축은 0부터 0.1까지 Y축은 0부터 10만까지가 되면서 뭐가 바뀌었냐면 그림을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직선을 한번 잘 보세요. 이 직선과 여기에 있는 95% 신뢰 구간으로 쉐이딩된 점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점들을 이용을 해서 다시 계산을 한 거예요. 지금 차이가 잘 안 보일 텐데 이따가 뒤에서 두 개를 같이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46번째는 아까와 똑같은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다시 초기화를 시킬게요. G라는 이 것에다가 포인트를 만들고 선형 모델을 만든 다음에 52번째를 보면 아까와는 다르게 X 리밋, Y 리밋이 아니라 플러스 한 다음에 COORD는 코디네이트의 약자거든요. COORD 언더바 카티션 해가지고 X는 0부터 1까지 0.1까지 Y는 0부터 10만까지를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10만이 100만이네요. 여기서 보시면 100만까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를 확인을 한 다음에 그림을 그려보면 이쪽이 뭔가 좀 그 데이터가 확대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한번 이제 그림으로 보자면 왼쪽으로 보자면요. 이 두 가지의 비교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왼쪽 그림을 보면 여기에 있는 이 데이터 포인트를 지웠을 때는 지금 현재 10만 위쪽에 있는 점들이 다 지워진 것이고요. 줌밍을 했을 때는 10만 위쪽에 있는 애들이 살아있는데 단지 우리가 보는 영역만 지금 이렇게 좁혀진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조금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림을 한번 다 지워보고요. 다 지운 다음에 타이틀과 레이블들에 대해서 어떻게 데이터들을 정하는지를 그 값을 추가해 주는지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계속적으로 지금 같은 그림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미드웨스트 데이터 프레임의 에어리어와 파퓰레이션 토탈을 X축, Y축으로 각각 놓고요. 스캐터 플롯, 지온 포인트를 통해서 스캐터 플롯을 그려주고요. LM이라는 리니어 모델을 통해서 스무딩을 해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G1이라는 걸 먼저 그려준 다음에요.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카티션을 통해서 이제 줌만 한 거예요. 타이틀하고 레이블 보면 G1 플러스, 지금 보면 객체를 만든 다음에 계속적으로 더하기를 통해서 뭔가를 추가한다라는 거 계속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ggplot2의 신텍스입니다. 지금까지 했었던 방법론에서는 그 디폴트 R에서의 그림은 한꺼번에 다 그렸잖아요. 그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씩 더해가는 거예요. 타이틀은 Area vs Population이고요. Subtitle은 From Midwest Dataset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Y는 Population, X는 Area, 캡션은 Midwest Demographic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면 하나씩 매칭을 해드릴게요. 여기에 있는 게 타이틀이 되겠죠. 좀 더 굵은 거. 그 밑에 Subtitle 달 수가 있어요. From Midwest Dataset으로부터. 그 다음에 X는 Area가 달려 있고요. Y는 Population, X축과 Y축에 대한 레이블은 금방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캡션이 뭐냐면 여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조그만 글씨 있죠. Midwest Demographics하고 되어 있는 거. 이렇게 각각의 그림에다가 여러 가지의 텍스트 정보들을 추가할 수가 있고, 그 텍스트 정보들에 해당하는 위치와 기능이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또는 이거 말고도 이번에는 아예 명시적으로 G1 더하기 이번에는 GG 타이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실제 타이틀이고요. 여기서는 타이틀만 달 수 있으니까 타이틀과 서브타이틀을 달 수가 있고, 그런 다음에 명시적으로 플러스 X 레이블은 Area 플러스 Y 레이블은 Population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자, 둘 중에서 여러분들이 편한 거 쓰면 됩니다. 근데 이제 한꺼번에 하나의 명령을 통해서 어차피 타이틀 텍스트 정보 쓸 때 같이 쓰니까 개인적으로는 63번째 라인처럼 랩스 명령어를 통해서 한꺼번에 이제 제공을 해주는 것을 더 선호를 합니다. 이 부분도 이제 지워보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그리고 있는 그림에 어떤 포인트들을 조금 더 명시적으로 이해를 직관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색깔이나 사이즈를 한번 바꿔볼게요. 70번째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체 ggplot을 지금까지 했던 거를 다 한꺼번에 지금 적용을 한 거예요. ggplot을 통해서 x축과 y축을 제일 처음에 명시를 했고요. 그거에다가 geonPoint라는 함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면 스캐터 플롯을 그린 것이고요. 스무딩을 LM, 리니어 모델, 선형 모델로 스무딩을 하라고 요구를 했고요. X축, Y축에 아웃라이어들이 있으니까 줌밍을 해서 X축의 범위는 0부터 0.1까지, Y축의 범위는 0부터 100만까지로 바꿔달라고 설정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레이블까지 달았어요. 70번째 라인을 실행을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그림이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여기서 보시면요, 이거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geonPoint 해가지고 컬러는 스틸 블루라고 되어 있죠. 컬러를 바꿀 수가 있어요. 아까는 geonPoint 요 괄호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거기에 이제 사실은 옵션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컬러에 대한 옵션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사이즈에 대한 옵션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스무딩 함수는 LM인데 컬러는 Firebrick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무슨 색인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나서 코디네이트는 이제 아까와 같게 만들었고요. 여기에는 레이블도 똑같이 만들었어요. 실행을 해보면 아까와는 다르게 검정색과 파란색 선이 아닌 스틸 블루라고 하는 파란색 동그라미와 그 다음에 파이어브릭이라는 색깔의 빨간색에 가까운 선이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무렇게나 바꿔볼게요. 브라운이라고 바꾸고요. 사이즈는 더 크게 해볼까요? 5라고 바꿔볼게요. 여기에 있는 컬러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레드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했고 그려지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기가 더 커졌죠.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동그라미 색깔들은 브라운 색깔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 있는 이 빨간색 선은 이제 레드 색깔이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정보를 하나를 더 삽입하고 싶어요. 지금은 Area와 Population에 대한 관계만 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만약에
스테이트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주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보고 싶어 가지고요. 86번째를 보시면 미드웨스트의 X축은 에어리어고 Y축은 팝 토탈이 같은데, 여기 지온 포인트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AES에서 이제 그 에스테틱 표현을 이렇게 한 다음에 컬러를 스테이트로 지금 명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컬러 자체를 아까 위에서는 그냥 브라운이라고 표시한 거는 어떠한 속성에도 상관없이 전부 브라운색으로 표시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만, 여기서는 스테이트에 따라서 컬러를 다르게 표시하라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데이터 다시 한번 볼게요. 미드웨스트 보면 스테이트가 IL이 이제 일리노이고 쭉 내려가다 보면 IN이라고 되어 있는 뭐 인디애나도 있고요, MI라고 되어 있는 마이애미도 있고 그래요. OH는 오하이오겠고요. 이런 식으로 스테이트가 좀 다른 상황이니까 스테이트에 따라서 색깔을 다르게 해달라. 나머지는 똑같아요, 아까랑. 해서 살펴보시면 실행을 해보면 92번째까지를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까와는 다르게 좀 색깔이 알록달록 되어 있죠. 똑같이 위치는 같은데 약간 위에 가장 이제 분홍색에 가까운 게 일리노이주에 해당하는 카운티들이고요. 올리브색이 인디애나에 해당하는 카운티들, 그 다음에 초록색이 마이애미에 해당하는 카운티들, 하늘색이 오하이오, 그 다음에 핑크색은 아마 뭐 위스콘신, 이런 이제 그 주들에 따라서 카운티별로 면적과 파퓰레이션이 지금 이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그냥 이 스테이트가 없이 뭉뚱그려져서 봤을 때와는 조금은 다른 이제 그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지금 현재 스테이트에 해당하는 이 영역 레전드가 지금 보이죠. 이거 사실 지울 수도 있어요. 94번째 라인을 보면 GG에다가 theme 해서 레전드 닷 포지션에서 none이라고 표시하면 레전드의 포지션이 아무데도 없는 거다라고 표시해버리면 오른쪽에 있는 이 레전드들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이 컬러 자체를 팔레트를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그림이 지금 바뀌었죠. 색깔이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여기서 보시면 GG라는 항목에다가 스케일 컬러 브루어는 이제 팔레트는 set 1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컬러 팔레트, 우리가 이제 파워포인트 하면은 이제 색상표 있는 것처럼 그 색상에 대한 사전에 정의된 그 팔레트들을 바꿔버리면 그림이 조금 이제 다르게 표시가 되죠.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GG라는 객체를 그림을 그리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96번째는 GG라는 객체에다가 컬러에 대한 스킴, 팔레트를 바꿔서 그림을 그려준 거면 GG는 과연 다시 나중에 돌아와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냐 라는 이제 의문점이 생길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GG라는 그래프 객체에다가 gg플롯이 뭔가를 더했기 때문에 더하기 전에 객체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콘솔 창에다가 GG를 다시 쳐보면 이전의 색상 스킴으로 돌아가 있죠. 거기에다가 96번째를 하면 색깔이 달라지고 다시 GG라는 걸 다시 한번 쳐보면 원래대로 돌아가 있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점이 뭐냐면 한번 그렸을 때 이거를 이제 뒤로 돌이킬 수 없는, 취소가 불가능한 게 예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R에서의 기본 그래프의 형태였는데 계속적으로 더해가면서 만들어진다. Additive Figure라는 거는 전 단계의 피겨가 저장이 되어 있으면 뭔가 추가적으로 만들었다가 그게 마음에 안 들고 취소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98번째에 해당하는 이 R 컬러 브루어라는 거를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고 같이 가지고 와보면 여기에서 들어갈 수 있는 이 팔레트의 이름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 다시 한번 슬라이드로 보여드리면 팔레트에 지금 여기서 보시는 이러한 것들이 전부 팔레트 이름이고요. 아까 제가 set 1이라고 바꾼 게 요거예요. 요 그림으로 지금 바뀌어 있는 거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왼쪽에 있는 여러 가지의 이 이름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다크2라고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이걸 한번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set 1이 아니라 다크2로 바꿔보면
또다시 아까와는 다른 형태의 색상들로 표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내려가서 이번에는 X축에 해당하는 실제 표시되는 텍스트하고 틱들의 로케이션,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이죠. 지금은 자동적으로 0.000, 0.025, 0.050, 0.075, 0.100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임의로 바꿔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GG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다시 한번 베이스 플롯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계속적으로 했던 거니까 확인만 한번 할게요. X축, E축만 지금 다시 한번 잘 봐주세요. 이 부분을 본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바꾸냐면요. Change Break라는 거는 지금은 자동으로 0.000부터 해서 0.025 단위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싫다. 나는 0부터 1까지 0.01 단위로 구분을 해서 표시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사용하는 게 여기 보시는 Scale X Continuous라는 요 명령어입니다.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 짐작하다시피 0부터 0.01 단위로 증가하는, 그래서 그림을 보면 아까와는 다르게 0, 0.01, 0.02, 0.03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될 수가 있겠죠. 이거에 대한 레이블도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레이블을 지금은 숫자로 되어 있는데 scale x continuous라는 함수 뒤에 보면 레이블은 해서 letters 해서 1:11로 되어 있죠. 이게 사실은 뭐냐면 한번 예전에 했었는데 이게 알파벳이에요. A부터 11번째 A, B, C, D 해서 K까지거든요. 그러면 숫자가 아니라 이건 사실은 그냥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바꿔버리면 정보가 더 손실이 되죠. 실행을 해버리면 0부터 0.01 단위로 한 칸씩 지나가면서 아까는 숫자였는데 그거를 문자열로 치환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여기서 보시는 이 labels는 해서 나오는 이 부분에 대한 옵션입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도 할 수가 있냐면요, X에 대한 스케일도 뒤집을 수가 있어요. 그 그림을 좌우 반전을 시킬 수가 있는데 좌우 반전을 시키는 명령어가 125번째에 나와 있는 요 명령어예요. scale underbar x underbar reverse에서 보면 지금 이 그림 오른쪽 그림 잘 봐주세요. 실행을 하고 난 다음에 x축과 y축, 여기서는 여기 x축을 보시면 0부터 0.1이 아니라 0.1부터 0으로 바뀌었으니까, 좌우가 바뀌었으니까 시작점이 더 크죠. 이걸 실행을 해주면 아까와는 다르게 가장 오른쪽에 0이 있고 가장 왼쪽에 0.1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번에는 이 숫자, 우리가 보고자 하는 형태의 숫자의 표시도, 그러니까 표현 방식도 바꿀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 바꾸는 가장 기본적인 그림 하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이것까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원래 그림을 이제 다시 한번 그려 놓고요, 우리가 여기다가 볼게요. 지금 현재 이렇게 그림이 되어 있죠. X축은 0부터 0.1까지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population이 225만부터 100만까지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어요. 138번째를 보시면요, scale x 해가지고 지금 보면 0부터 1까지 0.01 단위로 끊었죠. 그런 다음에 labels에서 sprintf라는 게 이게 뭐냐면 어떤 그 노테이션인데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를 실수처럼 표시를 해라.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퍼센트라는 그 표식을 만들어줘라. 앞뒤로 퍼센트는 이제 표현 양식이고요, 우리의 약속이고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표현을 해서 퍼센트로 표현을 해달라라는 거고, 0부터 0.1까지 0.01 단위로 구분된 숫자를 퍼센트 단위로 표현해달라는 얘기고요. 반면에 y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레이블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 페이스트라는 게 합치는 거죠. 지금 보통 이제 1000 단위를 1K라고 하면 이제 1000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10K가 많이고요. 그래서 숫자가 너무 크니까 이걸 1000으로 나눠 가지고 그렇게 나눈 값에다가 뒤에다가 K 값을 붙여달라, 이 얘기예요. 그림을 이렇게 한번 보면 아까와는 다르게 여기 X축을 보시면 0부터
1까지가 아니라 퍼센트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0.00%, 0.01% 쭉 해서 0.10%까지 퍼센트라는 이 항목이 붙었고요. population을 보면 아까는 0부터 해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그 20만 단위로 지금 보면 브레이크에서 시퀀스는 0부터 100만까지 20만 단위니까 20만 단위로 끊어가면서 1000단위 표시를 K로 바꿔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X축에 해당하는 레이블의 텍스트와 Y축에 해당하는 레이블의 텍스트가 지금 바뀌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굉장히 디테일한 것들까지 지금 다 바꿀 수가 있죠. 여기서 보는 것처럼.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45번째하고 152번째까지 이름을 이제 만들어 놓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할 수도 있냐면요. 아예 먼저 pre-built 된 이제 theme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테마죠. 테마가 먼저 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어서 나는 이런 거 저런 거 귀찮고 그냥 한꺼번에 하나의 테마로 그냥 덮어 씌우고 싶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theme set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먼저 theme set을 여기서 보시는 theme classic이라는 거를 먼저 불러와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GG라는 것을 우리가 저장해놨던 그 GG 그래프 객체를 적용을 하면 클래식 theme은 여기에 지금 X축, Y축에 대한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허옇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쓰거나 또는 플러스에서 theme 한 다음에 밑에 레이어, theme 레이어 자체를 더해주는 방식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159번째 라인을 한번 보면요. 여기서는 black and white theme으로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아까와는 다르게 이 각각의 X축과 Y축에 만나는 격자들이 검정색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160번째는 아예 그것조차 없는 클래식 theme으로 지금 표현이 되는 겁니다. 격자 표시 자체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theme 자체를 바꿈으로써도 여러 가지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ggplot이라는 게 어떠한 신텍스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지를 한번 같이 익숙해지자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디테일한 연습들을 해봤고요. 단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ggplot은 additive plot이다. 여기서의 additive는 더하기, additive, 더해가는 plot이다. 하나씩 존재하는 객체에다가 덧대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이것만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